네, 강프로입니다. 자, HLB 오늘 12%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고가에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오늘 그 변동성이 나왔고 재료는 있습니다. 하락에 대한 재료는 전환되는 물량들이 있어요. 그리고 추가 상장이라는 그런 부분이 같이 포함되다 보니까 물량에 대한 부담을 작용시킨 결과다. 근데 고가 구간에서 이 정도 나올 수 있는 조정은요, 일반적인 조정이라고 보면 되고요. 무엇보다 물량 부담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물량 부담이 나쁜 물량 부담이 아니라 지금 해소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물론 두 가지입니다. 뭐 CB로 들어오는 물량이 한 7,800주 정도, 한 8,000주 정도 되고 전환되는 그 가격 자체가 한 31,000원에서 한 32,000원 정도, 그렇죠? 이 사이에 돼 있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 근데 8,000주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큰 물량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BW 물량은 조금 많아요. 뭐 대략 한 50억 정도 가까이 되는데 주식 수로 따지면 한 18만 주, 그렇죠? 18만 주 정도 추가 상장되니까 여기서 차익이 나올 수 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근데 딱 해먹기 좋은, 그렇죠? 털어먹기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제가 뭐라 그랬죠? HLB는 지금 돈을 못 벌어요. 그렇죠? 돈을 못 벌고 있습니다. 근데 돈을 버는 건 순간이에요, 순간. 그리고 그 돈을 버는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죠. 개인적으로 이 진양곤 회장이 왜 대단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계속 드리냐면, 돈을 계속 끌어오고 땡겨오고 하면서 근 10년 이상을, 그쵸, 리보세라집을 개발하는데 정말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쵸? 이게 잘못되면 진양곤 회장도 같이 잘못된다. 근데 잘못된 일이 지금은 이제는 거의 뭐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 보세요. 자, 실적 보세요. 이런 상황을 한 10년 정도를 유지를 계속 해온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돈이 없으니까 돈을 땡겨야 되죠. 그렇죠? 근데 돈을 땡겨 오는데도 어쩔 수 없이 뭐 지분이 희석되는 좀 그런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 줬던 겁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생을 할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빨리 나오면 나올수록, 그렇죠? 빨리 나오면 나올수록 좋은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CB는요, 그렇죠? 전환사채입니다. 전환사채는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냐면,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주고, 그리고 네가 돈으로 갚든지 아니면 주식으로 갚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돈을 빌려준 놈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뭐 당연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돈을 빌려준 놈이 행사를 하겠다, 이렇다는 건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죠? 당연히 주식이 뭐 차익 볼라 그런다, 그게 아니라 주식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쵸, 기업 자체가 성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쵸? 주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 자체가 호재예요. 단순히 물량 부담에 대한 그런 부분은요, 일시적인 요인에 지나지 않아요. 흔히 블록딜이라고 하죠. 그쵸? 시간에 뭐 대량 매매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요, 일시적인 하락 요인은 만들어줄 수 있지만 그건 일시적일 뿐이지, 뭐 추가적으로 뭐 엄청난 뭐 악재가 터져서 뭐 물량 부담 때문에 끝이다, 이런 게 아닌 겁니다. 그쵸? 주식으로 전환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쵸, 지금 나왔을 때 추가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3년이죠. 이제 그 작년이죠. 작년 5월 달에 이미 판매허가 신청에 들어갔고, 판매허가 신청이 승인되고 나오면 미국 내에는 자체 판매를 하고요. 마진율이 거의 한 80에서 90% 정도 됩니다. 그렇죠? 물론 뭐 유통하고 뭐 이런저런 비용들 다 감안하면 이런 마진을 유지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그렇죠, 실적에 대한 전환 그 시점은 어느 정도 이제는 윤곽이 잡혀 있다. 그래서 물량에 대한 부담은 일시적인 요인밖에 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제가 고가에서 계속 매집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자, 내용 한번 보세요. 여기 정확하게 12월 14일부로 외국인이 쓸어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도 매수하는 물량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렇죠, 강력하게 이 상승에 대한 수급을 몰아넣기 시작한 건 12월 14일부터입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서 물량이 조금 나왔죠. 근데 이걸 가지고 물량이 나왔다고 표현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장중에 외국인의 움직임도, 그쵸, 거의 한 40억에서 50억 정도 매도하는 그런 이 규모로 잡혀 있었는데, 이거는 어차피 장 마감이 돼서 이 결정이 된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쵸, 지금은 계속해서 매집 구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집 구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주식시장에서 매집을 한다는 건, 즉 세력들이 매집을 한다는 건 세력의 주체별로 다릅니다. 근데 세력의 주체가 과거에서처럼요, 그쵸,
뭐 일반적으로 뭐 명동에 뭐 누구누구 뭐 이런 자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요즘 주식시장은 정말 사이즈가 커졌습니다. 단순히 뭐 똑같이 2,000포인트 아니야?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종목별로는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어요. 안 가는 종목은 죽을 때까지 안 가고 가는 놈들만 살려놨기 때문에 가는 놈들, 즉 성장하는 기업들의 사이즈는 과거와는 사실상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에코프로 보세요. 그쵸? 에코프로 그룹주 합쳐놓으면 현대차, 기아차랑 비슷하거나 높은 경우도 7월달 6월달에는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장의 사이즈가 커졌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사이즈는 비슷할지라도 종목군의 규모 자체가 커졌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뭐 개별적인 뭐 세력들이 들어와서 뭐 주가를 뭐 만지고 뭐 휘저을 수 있다 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절대로 매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못한다. 어디서 펀드 자금에서는요. 이쪽에서는 무조건 손절에 대한 그렇죠. 이 그 로스컷 비율을 무조건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세력이 지금은 더 급한 그런 상황이에요. 단순히 실적도 안 좋고 뭐 자금 사정도 뭐 일반적인 기업에 비해서는 좋지 않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뭐 딱 그 털어먹기 딱 좋은 딱 그 정도의 움직임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기다리던 조정이 나왔다. 그렇죠? 그리고 신고가를 만들었다.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에 집중하자.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 즉 2주 안에 수익을 전환시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가자. 이게 핵심 내용인데 자 가격이나 이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자 제가 연초도 됐고 소통방에서 이벤트를 하는 내용을 안내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옆에 보이는 이 내용은요.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입니다. 지금 현재 500분 정도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 1월 달에 1000분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그렇죠? 1000분이 먼저 쌓이느냐 아니면 1월 달이 다 지나가느냐 딱 요 두 가지 중에 먼저 달성하는 쪽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특징점 두 가지 무료로 진행한다. 그리고 두 번째 신고가 매매만 진행한다. 자, 그래서 제가 그 HLB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 신고가 종목이니까. 그리고 기다리고 있던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럼 조정 이후에는 그쵸? 추가적으로 돌파하는 관점 그리고 눌림목 구간에서의 매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만 신고가 종목은 최근처럼 시장이 조금 긍정적인 전망이 나올 때 그쵸? 제가 볼 때도 그렇고 뭐 뉴스상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은 뭐 이런 시장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올 텐데 그런 거 싹 다 무시하시면 되고 앞으로 시장 좋을 겁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 시점에 내가 물량을 빼놓을 수 있을 만큼 그 전에 수익을 내려면 어쩔 수 없이 신고가를 공략을 해야 됩니다. 왜? 시장의 주도주는 모두 다 신고가를 통해서 나오니까. 자 그래서 HLB 말고 다른 신고가 종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1월 2일 그쵸? 24년 올해 첫 거래일입니다. 이때는 10시 개장을 했기 때문에 그쵸?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고 여기 보시면 9시 46분 이때도 장 시작 전이죠. 그쵸?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매매가 진행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면요. 자 여기 1월 2일 그쵸? 5,370원 그쵸? 대략 한 첫날 2% 정도 수익 구간에서 마감이 됐고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단기 보유 전략 즉 2주 안에 수익으로 전환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든 스윙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두 번째 날, 그렇죠? 어저께입니다. 1월 3일 날 12% 상승 마감하면서 이틀 동안 보유를 했을 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대략 한 15% 정도의 수익 구간으로 들어갔고 오늘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매도하면 된다. 왜? 하락하면 그냥 파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고가를 잡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가를 잡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쓸데없이 시간만 버리고 특히나 저가를 잡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시간 그쵸? 이 시간이라는 놈에 치일 겁니다. 그래서 저가 확실하게 버리고 고가 구간에서 나는 공략했을 때 단기간의 수익을 볼 수 있고 기준치를 2주의 기간으로 잡고 2주 안에 내가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해 나가자. 그쵸? 자, 그래서 이 다른 종목들을 어떻게 공략을 했는지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대략 한 이틀치 정도 내용을 보면 자, 12월 22일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시노펙스 그리고 테크윙, 레고캠바이오 이렇게 진행됐는데 8시 53분, 8시 54분, 54분 그쵸? 장 시작 전에 진행이 된 겁니다.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을 공략하기 때문에 돈을 넣어야 신고가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세력들의 돈이 들어온 종목은 뭐가 된다? 신고가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신고가 구간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건 가격대를 추적 관찰해 가는 거고 그리고 시장의 모든 주도주는 신고가를 거쳐서 간다. 그쵸? 그래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겁니다. 이미 신고가를 갔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제가 장중에 그쵸? 가격도 확인하지 않고 바로 매수를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내용 한번 확인해 볼게요. 시노펙스. 자, 여기 보시면 오늘 하락했죠? 그냥 오늘 매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쵸? 요 내용 보시면
자, 보세요. 12월 22일 날 정확하게 5,200원. 오늘 종가 얼마? 7,700원. 고가 잡는다, 안 잡는다? 안 잡는다. 왜? 어차피 못 잡으니까. 한두 번 해가지고 뭐 고가 딱 걸린 걸 가지고 고가 잡았다고 생각하기에는 사실상 주식시장의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고가는 그냥 아예 그냥 다 그냥 버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쵸? 그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생각하셔야 되는 건 고가나 저가를 내가 추적하기 시작했을 때 쓸데없는 시간을 버릴 수 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어떤 상황입니까? 그쵸? 신고가 돌파 구간에만 공략이 나온 거죠. 근데 이게 이날만 공략한 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시노펙스 12월 22일, 그쵸? 8시 53분 딱 요 구간인데 여기서만 공략한 게 아니라, 자, 보세요. 그 전 12월 20일 시노펙스, 그쵸? 정확하게 장 시작 전에 진행된 내용이 있고요. 더 올려서 보면, 자, 12월 18일, 그쵸? 정확하게 장 시작 전에 진행이 되죠. 정확하게 신고가 구간에서 하루도 손실인 적이 없었던 겁니다. 왜? 시가에 매수를 하니까. 그쵸? 이런 종목이 나오는 건 무조건 신고가 구간을 공략했을 때 나오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시장의 주도주를 잡을 수 있다. 자, 대략 한 2주가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50% 정도의 수익 구간에 들어간 거죠. 이런 상황을 만드는 건 정말 다른 거 없습니다. 가격을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막 자꾸 막 고가에 따라다니고 물리고 막 손절한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번 기회에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그렇죠?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 한 가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그 번호로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초 이벤트 하나 더 나갑니다. 자,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리니까, 그쵸? 어떻게 종목을 찾아야 되는지, 그쵸? 그 내용에 필요한 신고가 검색기를 같이 준비를 해놨고요. 그리고 나온 종목을 가지고, 그쵸? 이런 식으로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고 전략을 어떤 식으로 짜야 되는지, 그쵸? 그 부분을 제가 여기 수익 모델에 대한 자료로, 그쵸?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내용을 준비를 해놨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 그리고 수익 모델, 그리고 신고가 검색기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HLB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자, 보면 오늘 하락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정말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무엇보다, 그렇죠, 지금 기다리던 눌림목이 왔다. 여기서 무조건 매수 구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BW에서 나오는 18만 주가 있어요. 18만 주가 총 이거를 뭐 한 40억에서 45억 정도 될 겁니다. 뭐 지금 가격 정도로 보면 이거는 뭐 부담스러운 물량이다 그런 내용을 다 떠나서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식으로 전환시켰다는 건 차익 매물이 나오든 어쨌든 주식으로 전환시키는 게 이득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다 있죠. 그래서 고가 만들면서 매집을 계속 해가고 있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 절대 매집 구간 아닙니다. 그렇죠? 이미 시세는 시작이 됐다. 근데 거기서 한번 떨구는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를 눌림목이라고 부릅니다. 눌림목 구간에서 공략하는 거 당연하고 돌파 구간에서 한번 더 때려야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가격적인 부분, 그리고 보유 기간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그 부분, 그렇죠? 이 내용이 중요한데 그 내용을 제가 HLB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 온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제가 20페이지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내용 준비를 해왔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건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내용이 한 2시간, 3시간 정도 계속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피곤해요. 그렇죠? 뭐 그리고 뭐 편집도 해야 되니까 뭐 그 시간도 걸리고, 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용을 준비를 해온 거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HLB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그리고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쵸? 제가 12월 달부터 진행을 했었던 신고가 주도주를 공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쵸? 그 내용을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되고 재료에 대한 파악 그리고 가격에 대한 분석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용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 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가부터 따진다면 한미 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 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익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AI 반도체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 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 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2달도 되지 않아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이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자, ISC도 그렇고요.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을 찾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 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 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 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 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